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모든 행동들, 검색 하나, 영상 하나, 자율주행 판단 하나까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먼저 처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AI는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중심, 말 그대로 심장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연산 칩만 수십만 개, 메모리는 수백만 개 단위로 깔립니다. 이건 서버 몇 대 늘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의 산업 인프라를 새로 짓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20기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AI가 사람을 돕는 단계를 넘어 AI가 AI를 학습시키는 구조, 즉 AI를 찍어내는 공장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흐름의 중심, AI 시대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차분하게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수많은 칩과 메모리, 서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주는 결정적인 연결고리, 바로 유리기판 기반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막히면은 연산도, 속도도, 전력 효율도 전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핵심 부품을 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기업을 구조 중심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큰 변화가 시작될 때 자본은 언제나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부터 움직입니다. AI의 심장이 실제로 어디에서 박동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AI 시장은 기존 판 위에서 커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판 자체가 새로 짜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픈 AI,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세 축을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삼각 구도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오픈 AI는 HBM 공급의 핵심 파트너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규모는 연간 약 100조 원,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AI 시대 전체를 전제로 한 장기 공급 구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웨이퍼 물량만 봐도 연간 90만 장 이상, 전 세계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약 40%를 한국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AI 반도체의 가장 깊은 중심부, 즉 심장부를 한국이 책임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AI 경쟁의 승부처가 소프트웨어를 지나 하드웨어, 그 중에서도 핵심 반도체 공급망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전 세계의 선택지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픈AI가 최종적으로 고른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국은 이미 AI를 실제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차트GPT 사용량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상위권, 사실상 AI가 일상 속에 가장 빠르게 침투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실험 국가가 아니라 검증된 수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적 우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70%를 훌쩍 넘습니다. AI 연산의 핵심이 메모리인 이상, 이 선택지는 사실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전력, 냉각, 통신, 보안, AI 슈퍼컴퓨터를 지금 당장 돌릴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설계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국가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결국 오픈 AI의 선택은 전략이 아니라 필연에 가까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 모든 흐름의 중심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스타게이트 AI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 센터 증설이 아닙니다. 총 20기, 총 투자 규모는 약 720조 원, 전 세계 AI 클라우드의 균형을 한 번에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구조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오픈 AI는 수요와 방향을 잡고 소프트뱅크는 자금을 담당하며 엔비디아는 기술과 연산 생태계를 깔아줍니다.
자금, 기술, 운영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톱니처럼 맞물린 구조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AI 연산을 감당할 HBAM 수요, 그리고 이를 떠받칠 차세대 유리기판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대가 아니라 구조적인 귀결입니다. 스타게이트는 AI 인프라 경쟁의 시작점이자 반도체 수요 폭발을 가속시키는 트리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느끼실 겁니다. 예전처럼 뉴스에 나온 종목, 이미 급등한 종목만 보고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수익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자금은 항상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볼 때 지금 많이 올랐느냐보다 아직 시장이 제대로 보기 전이냐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관심도도 낮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초기 진입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상승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사라는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이런 히든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걸러내고 어떤 흐름에서 주목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신뢰하는 종목들만 따로 정리해서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그 과정과 판단 근거도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 사는 공간이 아니라 왜 이 종목이 이 시점에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프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는 전혀 없고 처음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텐데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간단한 폼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히든 종목 받기,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원하시는 것만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필요하시다면 여러 개를 동시에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공간은 부담 없이 보셔도 됩니다. 꼭 매매를 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고 시장을 바라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바로 투자하지 않고 제 분석 방식이나 산업 흐름 정리만 참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강요 없이 편하게 운영하고 있고 모든 혜택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조용히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왜 하필 유리기판일까요? HBM 수요가 늘어나면 그 위에 얹히는 구조도 함께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추정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흐름입니다. HBM을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기반 위에 올리느냐입니다. 유리기판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먼저 연산 신호가 이동하는 경로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속도가 올라갈수록 미세한 손실 하나가 전체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발열입니다. AI 연산이 늘어날수록 열 문제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닙니다. 유리기판은 이 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세 번째는 신호 간섭입니다. 고집적 구조로 갈수록 신호간 간섭은 치명적입니다. 유리기판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줍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유리기판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HBM이 제 성능을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층, 즉 바닥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기판 시장의 경쟁력은 규모가 아니라 공정에서 갈립니다. 누가 먼저 만들 수 있느냐보다 누가 안정적으로 반복해서 양산할 수 있느냐가 승부처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공정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TGB 공정입니다. 유리기판의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초미세 홀을 수만 개 단위로 뚫어내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정밀도가 무너지면 신호 전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절단과 싱귤레이션입니다.
완성된 기판을 칩 단위로 나누는 단계인데 이 공정 하나로 수율과 생산성이 갈립니다. 잘 만들었어도 여기서 깨지면 끝입니다. 세 번째는 식각 공정입니다. 회로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하느냐, 그리고 전기적 안정성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세 공정은 각각 따로 노는 기술이 아닙니다. 모두가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유리기판이 제품이 됩니다. 결국 유리기판 산업의 승자는 이 공정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유리기판을 만든다와 유리기판을 팔 수 있다의 차이가 갈립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박리와 종횡비입니다. 먼저 박리부터 보죠. 유리와 금속이 결합된 구조에서 미세한 틈이 생기면 시간이 갈수록 층이 분리됩니다. 초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고온 고부하 환경에서는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종횡비입니다. 홀의 지름 대비 깊이 비율, 이게 높아질수록 공정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비율을 못 올리면 고집적 설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두 문제는 한쪽만 해결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박리를 잡으면서도 높은 종횡비를 유지해야만 비로소 양산이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결국 유리기판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이 두 장벽을 동시에 넘은 곳, 즉 고수율, 고성능, 신뢰성을 모두 만족시킨 기업뿐입니다. 이제 시선을 기술이 아니라 구조로 옮겨보겠습니다.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가장 빠르게 자기 밸류체인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곳, 국내에서는 이 세 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바로 삼성전기, SKC, 그리고 LG인오텍입니다.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유리기판을 단순히 외부에서 조달하는 소재가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삼성 계열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정의는 유리기판을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AI 반도체 패키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축으로 보고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용 절감 차원의 시도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패키징에서 기판 기술의 기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SKC 역시 필름 소재에서 출발해 유리기판을 그룹 차원의 핵심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LG이노텍 또한 고부가 기판 영역에서 유리기판을 미래 먹거리로 명확히 설정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세 축은 유리기판 생태계에서 가장 먼저 판을 깔고 가장 먼저 양산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밸류체인에서 실제로 이름이 나오는 기업들을 차분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테마로 묶인 종목이 아니라 유리기판이라는 공정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축에 있는 곳들입니다. 첫 번째는 CNG 하이테크입니다. 이 기업의 핵심은 유리기판 전공정을 잇는 MPVPD 공정 기술입니다. 특히 종횡비 1대 7.5 수준까지 구현을 했고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벤더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단순 부품사가 아니라 유리기판 전공정을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필옵틱스입니다. TGV, 싱귤레이션, DI 장비까지 유리기판 핵심 장비를 풀라인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고 유리기판 장비 쪽에서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JNTC입니다. 이 기업은 레이저 기반 TGV 가공의 강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랙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잡아냈고 원가 경쟁력과 양산 능력까지 동시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단순 기술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유리기판 양산 기업으로 단계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을 사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늘 하나입니다. 언제 접근하느냐, 즉 타이밍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도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단기 이슈 하나, 종목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구조 변화가 너무 빠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개별 종목보다 먼저 산업 전체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조용히 편입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무작정 매수를 유도하거나 단기 수익을 약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도체, 로봇, AI처럼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와 인수로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왜 특정 기업들이 이 시점에 언급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이어질 경우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종목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와 흐름을 박프로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도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의 깊이와 정보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의견보다 구조를, 감정보다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프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간단한 폼이 나옵니다. 히든 종목,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중 체크하셔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중복도 가능합니다. 이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 하나가 아니라 구조를 함께 보고 판단하고 싶으신 분들만 조용히 들어오셔도 충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링크 확인하시고 히든 종목,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4가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